지상파에서 거친 입을 틀어막지 못했던 김복준. 퇴직 형사가 깝깝함을 견디다 못해 맘껏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팟캐스트의 문을 두드렸다. 최순실이 건 이제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알죠? 로마노프 왕조예요. 로마노프 왕조가 1910년대 1차 대전이 막 진행 중일 때 로마노프 2세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왕조가 형성됐었는데, 그때 1차 대전 중이었는데, 이 사례가 좀 마치 요즘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현상 같은 느낌 들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멸망했어요. 그 마지막 왕조의 결국은. 황후가 알렉산드라일 거예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에 알렉산드라. 그 사람이 이제 그 둘 사이에 딸이 한 둘인가 있고 아들이 하나 뒤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의 아들인데, 공교롭게도 혈우병이 걸려요.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혈우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황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혈우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하나 나타나요. 이를테면 요승.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요승이라고 얘기할까, 뭐, 하여튼 뭐, 승려 계통이, 왜, 그때는 이제 뭐, 러시아는 알다시피 뭐, 그리스 정교 뭐 비슷하니까, 뭐, 딱히 정립된 그런 종교는 아니니까. 네.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시베리아 농민 출신인데, 마을에서 말을 도둑질하다가, 말을 훔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갖고, 마을에서 추방당해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해갖고 라스푸틴이 이제 수도원 같은 데를 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른바 이제 똘중 행세하는 거야. 사이비 종교인. 그렇게 하면서 이게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야. 신흥 종파를 하나 만들어요. 신흥 종파. 신흥 종교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신흥 종교가 주로 하는 수법은 뭐냐면 최면수를 이용한 어떤 뭐 이런 종교 형태예요. 이 라스푸틴이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서 그 알렉세이라는 그 황자지, 알렉세이예요. 네. 황제 혈우병을 딱 고쳐버렸어요. 최면술로. 그러니까 이게 로마노프 황제나 알렉산드라 황후는 거의 이제 그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야. 누구도 못 고친다는 그 당시에 혈우병, 황자의 혈우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황후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선지자 형태로 떠받드는 거예요. 우상처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국정농단하는 사건들이 간간히 나타나는 거지. 그 즈음에 지금 최전선에 나가 있던 그 사령관, 러시아 사령관, 1차 대전 중이니까 사령관이 그 소식을 접했어. 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그 요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인에 의해서 좀 너무 전횡이 심하다. 그 소식을 접하고 간언하는 편지를 황제한테 보내. 그 사람,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 치십시오. 그랬는데 거꾸로 당해버려요. 절대적인 그 황후의 그 권력 때문에 거꾸로 당해갖고 총사령관직에서 아웃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비잖아, 이제. 전선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이 라스푸틴이 황후한테 꼬드겨갖고 황제가 직접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그 사람 점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황제가 전쟁터 총사령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비었죠. 네. 이제는 러시아 이쪽 왕실은 다 비었지. 그때부터 황후의 이제 그 등 뒤에서 수렴첨정을 하는 거예요, 라스푸틴이.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랑 비슷한 거야. 다 뽑아들여가지고 다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 내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다 해산시켜버리기도 하고, 이거를 라스푸틴이 다 해버린 거예요. 수렴첨정하면서. 황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완전히 이제 폭정에 시달리고 도탄에 빠지고 이제 막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왕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뜻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라스푸틴을 놔둬가지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겠다. 그래서 라스푸틴을 암살을 해요. 독약하고 칼로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로마노프 왕조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인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로마노프 러시아 마지막 왕조예요. 예? 요즘에 자꾸 이런 생각이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문득 떠오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한 얘기죠. 이거를 뭐 꼭 빗대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자꾸 이런 로마노프 왕조가 생각이 나는 거는 나만의 생각은 아닐 거야 아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잖아요. 망하면 안 되지. 망하면 절대 안 되고 뭐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야해야 된다. 네. 하야라는 건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뭐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요. 뭐 야당에서도 탄핵 같은 거, 하야 같은 거 함부로 주장 안 한다. 또 나중에 역풍 맞을까봐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그런데 뭐 하야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뭐 갑자기 어떤 국가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이 공백일 때 우리한테 닥쳐올 수 있는 위협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박 대통령 하야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야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는데 우리나라 망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 라스푸틴을 암살했다고 제거해버리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뜻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왜 그동안 계속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떠돌던 소문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기득권에서 소위 잘려서 나온 사람들이 했던 말들 뭐 조홍천, 조홍천, 박관천이도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뭐 권력 실세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이렇게 한 얘기들이 그동안 그냥 뭐 떠돌던 얘기 그리고 그 얘기를 재생산시키는 사람들은 다 좌빨로 몰렸잖아요. 근데 현재 모든 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맞고 있는 거 맞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층들은 분명히 이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글쎄, 나는 그 부분은 동의 못해요. 대통령이 끝까지 숨기려 했고 그러나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뭐 3인방 뭐 이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사사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지 안 할 수가 없지. 알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사정까지는 나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속성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봤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다면 그건 사사로운 관계의 개인적인 성향의 어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주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이 감지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고 싶고 다만 이제 이게 문제 처벌 관련된 거 이거 답답하거든요 지금. 탄핵 사유는 내가 볼 땐 돼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기록물, 국가 기밀 같은 게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국가 기밀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외교나 안보나 국방 관련된 게 만약에 진짜 지금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면 그건 국가 기밀이에요. 국가 기밀이 사사로운 사람한테 권력의 사유하거든 전달이 됐다면 이거는 명백히 법에 위배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본인이 유출했다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건 명백한 거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 탄핵의 사유는 돼요. 다만 이제 요전번에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듯이 일부 법과 헌법의 위배는 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하는 식으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거는 나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하야시킬 만큼 그 정도의 어떤 그건 되느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따져볼 얘기고
그래서 이제 탄핵 관련된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최순실이, 읽어본 최순실이는 그러면 뭘로 처벌하냐? 문건을 최순실이가 읽어본 거 갖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유출한 사람이 처벌받는 조항은 있어도 그 문건을 갖다 줘가지고 읽어보고 고쳐준 사람에 대한 그게 비록 개인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순실이는 연설문을 받거나 뭐 국가 기밀 사유를 갖다 봤다 해가지고 처벌하기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 모아진 전경련 쪽에서 모아진 그 돈을 유용했는지 여부 이거를 수사해서 이제 최순실이는 처벌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그 기록물을 뭐 열람하거나 봤다는 거에 대해서 수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 근거 규정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실 때 그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해서 기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법률에 위반된 사실은 있지만 그때 그 선거법 위반이었거든. 네. 선거법 위반이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경고가 몇 번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건 일부 된다고 봤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내쫓을 만한 정도의 그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의 이제 헌재 판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판결은 딱 그럴 만한 판결이에요. 만약에 뭐 열린우리당 정치적으로 어떤 한 당을 지지했다고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탄핵까지 막 몰았단 말이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거는 그런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거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 오늘 현재까지 보도되는 것들은 지금 각종 정황, 징후가 쫙 지금 막 보도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물론 맞을 거라고 보여요.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도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보도된 사실이 수사기관이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어떤 각종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명백하다고 확정되는 순간 범죄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지 단지 떠도는 보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듣기에는 그 절차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검찰 믿어요? 안 믿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사실 검찰권이 그 어떤 차등 있게 행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딘가에는 손도 못 대고 국민들만 조그만 거 하나 걸리면 다 잡아놓고 자기들한테 좀 나쁜 소리하고 불리한 소리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집중 수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복이거든요. 수사권 남용일 수도 있고 아마 난 절대 다수의 검사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은 안 그렇다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검찰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일부 정치 검찰들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면 청와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맨날 검찰 내부에 밖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외부에서 검찰도 칼을 내야 돼요. 네. 최순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들이 다 경악을 하는 이유는 최순실이가 대통령 보좌관으로 꽂은 사람이 뭐 강남의 호텔에서 그 트레이너 하던 사람 그리고 호스트바 출신 제일 이제 나는 공직 생활을 32년 해가지고 겨우 5급 사무관으로 제대했는데 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 얘기할게요. 윤전추라는 상급 행정관이 있었죠. 네. 호텔에서 저 헬스 트레이닝도 하던 여자 30대 초반. 얘가 순식간에 얘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순식간에 상급 행정관이 됐어. 상급이면요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5급 사무관을 줘요. 그래서 상급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평균 29년 정도 걸려요. 자, 9급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상급 행정관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냥 운 좋아서 올라갔다 쳐도 35년이 걸려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대통령 그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대통령 뭐 건강 관련돼서 가가지고 상급 행정관을 줬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여성이 최순실이가 헬스 배우로 생길 때 거기서 트레이너 하면서 최순실이를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컨대 최순실이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거로 보이잖아요.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시족 공무원 들어가려고 9급이라도 들어가려고 밤잠 못 자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또 자꾸 떨어져서 자살하는 우리 그 아들 딸들 청년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상급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돼서 그것도 구중궁궐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절대 다수의 우리 청년들한테. 이후 야을망으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모독감을 안기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린 절대적인 어떻게 매국노라고 얘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은 지탄 받는 거 정도 가지고도 안 될 사람. 저는 반드시 이 사람 지금 도망갔는데 검거해가지고 법으로 의법 조치하고 반드시 교도소 빵에 보내서 이 세상 국정농단한 거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빵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안 받는 이상 빵에 계속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은 박정희 대통령도 최순실 관련된 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절대 못하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지. 예. 그건 말 안 되는 소리고. 말 안 되는 얘기들 너무 많이 저질렀으니까. 아니, 그냥 그동안 말 안 됐지만, 그거는 이후에 최순실이 사건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근무해본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먹힐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돼요. 공직자의 속성이라는 게, 떠나간 권력에 대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미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이제 어려워요, 현재에서. 근데 영향력 절대 특검해가지고 수사하고 최순실이 관련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할 수도 없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아쉬운 부분은, 난 방송에서도 그 얘기 늘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 자기 동생들, 조카들을 청와대에 못 오게 해요?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가족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으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우리가? 전혀 아니거든. 와야지, 대통령 사람 아닌가? 아니, 그리고 가족이 없는 우리가 누가 있어, 우리 누구나. 아니, 당연히 그 청와대 뜰에 조카들 와서 진돗개하고 뛰어놀게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조카고 대통령이 동생인데 그거 누가 막으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친인척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혈육인 동생 조카까지도 못 오게 한다는 거를,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적처럼 대단한 일처럼 퍼졌었잖아요. 근데 그걸 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최순실이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국민들이 멘붕에 빠지게 만든 요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일정한 어떤 정신적 지주로, 그게 종교건 어떤 철학적 개념이건 어떤 사람을 정신적인 지주로 딱 삼아버리면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옆에 못 붙게 통제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래요.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인데 내가 자주 가는 점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조언을 구했더니
자, 요번에 이런 프로젝트로 내가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겠죠. 뭐 쌀 몇 개 툭 집어던지고 뭐 중얼중얼 하다가 아, 이거 시기가 적정하지가 않으니까 한 2달 뒤로 미루세요. 뭐라든지 하면 2달 뒤로 미뤄갖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고객이야. 그 회장은. 돈 잘 주고 나한테 찾아오는 엄청난 고객인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도록 유도를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성향이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한테 가족 간에도 어떤 이격거리를 둬라.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가까운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 이런 어떤 통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조언, 그런 식의 어떤 조종 이런 걸 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불행한 거죠, 우리 국민이. 예, 그런 거 이런 거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떠돌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자기 확신과 뭐 이런 내공을 갖추진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족쇄가 채워져 있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지 이 부분이 진짜 큰 의심이 드는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니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이 형사적인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퇴직 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국민의 뜻이 있다면 재임 기간 이후에라도 사인으로 돌아가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끝나고 나간 이후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자고요.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맞고 있는 거 맞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얘기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층들은 분명히 이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글쎄, 나는 그 부분은 동의 못해요. 대통령이 끝까지 숨기려 했고 그러나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뭐 3인방 뭐 이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사사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지 안 할 수가 없지. 알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사정까지는 나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속성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봤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다면 그건 사사로운 관계의 개인적인 성향의 어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주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이 감지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고 싶고, 다만 이제 이게 문제 처벌 관련된 거 이거 답답하거든요 지금. 탄핵 사유는 내가 볼 땐 돼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기록물, 국가 기밀 같은 게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 국가 기밀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외교나 안보나 국방 관련된 게 만약에 진짜 지금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면 그 추방당해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해갖고 라스푸틴이 이제 수도원 같은 데를 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른바 이제 똘중 행세하는 거야. 사이비 종교인. 그렇게 하면서 이게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야. 신흥 종파를 하나 만들어요. 신흥 종파. 신흥 종교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신흥 종교가 주로 하는 수법은 뭐냐면 최면수를 이용한 어떤 이런 종교 형태예요. 이 라스푸틴이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서 그 알렉세이라는 그 황자지. 알렉세이예요. 네. 황제 혈우병을 딱 붙여버렸어요. 최면술로. 그러니까 이게 로마노프 황제나 알렉산드라 황후는 거의 이제 그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야. 누구도 못 고친다는 그 당시에 혈우병, 황자의 혈우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황후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거의 선지자 형태로 떠받드는 거예요. 우상처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국정농단하는 사건들이 간간히 나타나는 거지. 그 즈음에 지금 전선에 최전선에 나가 있던 그 사령관, 러시아 사령관 1차 대전 중이니까 사령관이 그 소식을 접했어. 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그 요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인에 의해서 좀 너무 전횡이 심하다. 그 소식을 접하고 간언하는 편지를 황제한테 보내. 그 사람,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 치십시오. 그랬는데 거꾸로 당해버려요. 절대적인 그 황후의 그 권력 때문에 거꾸로 당해갖고 총사령관직에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비잖아 이제. 지상파에서 거친 입을 틀어막지 못했던 김복준. 퇴직 형사가 깝깝함을 견디다 못해 맘껏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팟캐스트의 문을 두드렸다. 최순실이 건 이제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알죠? 로마노프 왕조예요. 로마노프 왕조가 1910년대 1차 대전이 막 진행 중일 때 로마노프 2세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왕조가 형성됐었는데 그때 1차 대전 중이었는데 이 사례가 좀 마치 요즘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현상 같은 느낌 들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멸망했어요. 그 마지막 왕조에 결국은 황후가 알렉산드라일 거예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에 알렉산드라. 그 사람이 이제 그 둘 사이에 딸이 한 둘인가 있고 아들이 하나 뒤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의 아들인데 공교롭게도 혈우병이 걸려.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혈우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황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혈우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하나 나타나요. 이를테면 요승.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요승이라고 얘기할까, 뭐, 하여튼 뭐, 승려 계통이, 왜, 그때는 이제 뭐, 러시아는 알다시피 뭐, 그리스 정교 뭐 비슷하니까, 뭐, 딱히 정립된 그런 종교는 아니니까.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시베리아 농민 출신인데, 마을에서 말을 도둑질하다가, 말을 훔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갖고, 마을에서는 아닐 거야, 아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잖아요. 망하면 안 되지. 망하면 절대 안 되고, 뭐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야해야 된다. 네. 하야라는 건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뭐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요. 뭐, 야당에서도 탄핵 같은 거, 하야 같은 거 함부로 주장 안 한다. 또 나중에 역풍 맞을까봐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그런데 뭐, 하야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뭐 갑자기 그 어떤 그 국가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이 공백일 때 우리한테 닥쳐올 수 있는 그 위협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박 대통령 하야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야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는데 우리나라 망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 라스푸틴을 암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뜻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왜 그동안 계속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 떠돌던 소문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기득권에서 소위 잘려서 나온 사람들이 했던 말들, 뭐 종천이, 뭐 박관천이도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뭐 권력 실세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이렇게 한 얘기들이 그동안 그냥 뭐 떠돌던 얘기, 그리고 그 얘기를 재생산시키는 사람들은 다 좌빨로 몰렸잖아요. 근데 현재 모든 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이 라스푸틴이 황후한테 꼬드겨갖고 황제가 직접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그 사람 점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황제가 전쟁터 총사령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비었죠. 네. 이제는 러시아 이쪽 왕실은 다 비었지. 그때부터 황후의 이제 그 등 뒤에서 수렴첨정을 하는 거예요. 라스푸틴이.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랑 비슷한 거야.
다 뽑아들여가지고 다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 내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다 해산시켜버리기도 하고, 이거를 라스푸틴이 다 해버린 거예요. 수렴 점정하면서. 황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완전히 이제 폭정에 시달리고 도탄에 빠지고 이제 막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왕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뜻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라스푸틴을 놔둬가지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겠다. 그래서 라스푸틴을 암살을 해요. 독약하고 칼로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로마노프 왕조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인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로마노프 러시아 마지막 왕조예요. 예? 요즘에 자꾸 이런 생각이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문득 떠오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한 얘기죠. 이거를 뭐 꼭 빗대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자꾸 이런 로마노프 왕조가 생각이 나는 거는 나만의 생각.